이번 시간은 페이지 99페이지 도장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유성 페인트가 먼저 나오고 있죠. 1번에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보통 조합 페인트라고도 칭합니다. 조합 페인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네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만들죠. 그래서 건성류, 안료, 희석. 보통 일반적으로 건성류가 있고요. 유성분의 건성류 있고 안료 있고 도막을 건조하게 해서 건조제 넣고요. 그래서 돌의 유동성 증가를 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보통 넣어서 만드는 것이 유성 페인트죠. 그래서 이거는 목부나 철부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성 페인트는 목부라든지 이런데 목재 부위라든지 철부 이런 데는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옥내 옥에 다 칠할 수 있는데 알칼리성 바탕에는 칠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알칼리성 바탕에는 부적합합니다. 알칼리성 바탕에는 부적합하다는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합성수지 페인트는 인공화합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콘크리트나 브러스트 면에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에멜션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일반 수성 페인트가 내수성이나 이런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내구성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외벽에 못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합성 수지 페인트가 보통 일반 수성 페인트에다 합성 수지를 첨가해서 보통 약간의 기름을 첨가해서 보통 에밀전 페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본 타일은 모르타르 면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뿜칠 도냐 요철 모양으로 형성한 마감 처리가 본 타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 계단이나 복도 같은 데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엠보싱처럼 오돌토돌하게 표면 처리한 것이 본 타일이 됩니다. 본 타일. 그리고 네 번째, 수성 페인트는 안료를 물에 용해서 수용성 교착제와 혼합해서 제조한 도로서 모르타르 해반죽 같은 알칼리성 바탕에 사용하죠. 근데 이 수성 페인트는 수성 페인트는 이거는 알칼리성 바탕에는 사용을 합니다. 알칼리성 바탕에 적합도가 있죠. 여기는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목부나 철부 이런 목재라든지 이런 철부에는 부적합하죠. 예, 이 수성 페인트는 여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얘는 내수성이나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5번에 에나멜 페인트는 보통 저걸 만들었죠. 기름 바니쉬하고 안료를 반죽해서 만든 게 에나멜 페인트고요. 휘발성제나 지방류의 각종 수지를 이용해서 제조한 도료로서 주로 목재의 무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바니쉬죠. 바니쉬, 속칭 니스라고 하죠. 니스, 바니쉬 종류고요. 그래서 투명 도료죠. 투명 도료. 그래서 5번 가지고 들었습니다. 에나멜 페인트라고 해서 냈습니다. 에나멜 페인트는 기름 바니쉬하고 안료하고 조합해서 만든 것이 에나멜 페인트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뿜도장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뿜도장 거리는 일정 거리를 이격시켜 주시면 됩니다. 보통 30cm를 표준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뿜도장 할 때 매끈한 평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 한 줄마다 뿜도장에 어느 정도 3분의 1을 겹쳐서 뿜칠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각해 뿜도장 방향 전해 방향에 직각으로 해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초벌 하도가 X축으로 가면 중도 재벌질은 Y축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상도 정벌질은 다시 X축 이렇게 직각으로 우리가 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도장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표준 시방서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도장면은 가능한 직사일강을 피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직사일강은 거의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도 직사일강을 피해야 되죠. 그래서 거적을 덮으시고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직사일강에 노출하라는 건 잘 없습니다. 직사일강은 피해 주시고, 그리고 2번 도막의 건조는 매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도 초벌칠을 하고 나서 초벌칠을 하고 나서 충분히 건조를 시켜야 돼요.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중도를 하는 거죠. 중도. 이 재벌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재벌칠하고 또 충분히 건조를 시키셔야 돼요. 충분히 건조시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걸 합니다. 재벌 이제 상도 정벌칠을 하게 되는 거야. 정벌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 초벌칠 하도가 불충분 건조가 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재벌 중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람이 심할 때는 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부 도장, 외부에서는 강풍시 도장 작업을 중지합니다. 자, 강풍이 불게 되면 도장면에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강풍시는. 그리고 네 번째, 매해 두껍게 도장해서 도장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했죠. 자, 될 수 있는 얇게 여러 번 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두껍게 하면 도막의 이제 균열이나 박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횟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매 칠의 색깔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특히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우리가 칠해 준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장 공사지 잠금이나 균열의 원인으로서 옳지 않는 것. 자, 기온차가 심해도 균열은 생기죠. 그래서 사람도 기온차가 심할 때 겨울철에 입술에 균열이 생기죠. 기온차가 심한 경우나 초벌 건조가 불충분하게 되면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건조제 가다 사용. 건조제가 도막을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건조제 가다 사용은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초벌칠과 재벌칠의 재질이 다를 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초벌칠은 예를 들어서 연약한데 재벌칠이 강인해요.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균열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초벌칠과 재벌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칠한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균열이나 잠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도장공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도장 후 빠르게 건조시키는 것은 안 되죠. 모든 건조는 서서히 건조를 시킵니다. 빠르게 건조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조를 시키게 돼요. 자, 빠르게 건조하면 도막의 균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2번 뿜칠한 경우 스프레이건의 운영은 도장면에 직각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기 하지 않고 직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칠막 각층마다 얇게 여러 번 나누어서 도장을 해주시고요. 칠한 횟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 칠한 칠할수록 진한 색을 써요. 색을 진하게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연한 색에서 진한 색으로 칠한다.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은 날엔 작업을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온은 기본적으로 5도씨가 되죠.
5도씨 미만이 될 것이고 저온은 낮을 때는. 그리고 습도는 85% 초과. 다습할 때는 이럴 때는 작업을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자, 도료 선택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내열성을 고려할 경우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자, 특히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에는 유성 페인트나 비닐 페인트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면은 알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 칠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저 에멜션 페인트 같은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유성 페인트는 적합도가 없죠. 피해 주시고 그래서 사용을 피한다 해서 맞죠? 그 다음에 외장용으로는 수용성 페인트나 니스 같은 것은 부적합합니다. 왜냐 수용성 페인트와 니스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오개용으로 부적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의 레커는 자 내수성, 내후성, 내산, 내알칼리 측면에서 다 좋죠. 불리하다 해서 틀렸습니다. 레커의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건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뿜칠 공법, 이해 공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다른 롤라칠이라든지 붓칠이나 솔칠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죠. 그 다음에 내수성을 고려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성 페인트 내수성이나 내구성, 내구성이 되죠. 수성 페인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수성 페인트는 내알칼리 도료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해반주가 같은 알칼리성 바탕에 선택할 때는 수성 페인트를 선택하고 나머지 바탕에서는 수성 페인트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도장공사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도장공사의 목적은 뭐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방부나 방섭, 방척, 뭐 특수 목적 달성해서 많습니다. 뭐 단열도 있을 거고, 뭐 물체 보호, 미간,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 가지고 우리가 도장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료를 시하기 위해서 개봉할 때 담당원의 입회하에서 개봉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담당은 나오면 거의 맞아요. 시방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별도의 지시가 없을 경우 보통 스테인리스 강이나 크롬팔 이런 것은 녹슬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도장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소제는 건조된 토막의 내구력을 증가하는 데 사용되는 걸 가소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료는 사실상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이 전색입니다. 전색제로서 보통 간혹 가다가 저런 경우도 있죠. 뭐 착색 이런 착색에 이제 도막 두께 이런데 내구력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분산제는 아니죠. 그래서 안료가 분산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8번 문제 보시면 유성 페인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1번에 건성류, 안료, 건조제, 희석제를 혼합한 반죽한 도료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 페인트라고 한다. 그리고 2번 경도가 크나 내후성이 떨어져 옥내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틀렸죠. 자, 일반적으로 옥내용으로 내수성이나 내구성 이런 게 떨어져서 옥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성 페인트죠. 수성 페인트고. 그래서 일반 유성 페인트 내후성, 내수성 좋죠. 그래서 이거는 옥외용이나 옥내용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기름량이 많아지면 강택이나 내구성은 증대됩니다. 근데 건조는 느려져요. 그래서 유성분의 비율이 건성류와 이런 기름 성분이 많아지면요, 건조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 광택이나 내구력 다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름량이 많으면 균열이 생기는 건 아니다. 유성분의 기름량이 많아지면 균열은 안 생겨요. 적으면 균열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희석제는 기름의 점도를 작게 해서 솔실을 잘 되겠죠. 원래 희석제가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희석제가 도료의 유동성을 좋게 해주는 거죠.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써주는 게 희석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도 조절을 우리가 목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시너를 쓰고 있죠. 그리고 5번에 건조제를 많이 넣으면 도막의 균열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적정량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유성 페인트는 목재 내외부의 바탕에 칠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목부나 철부, 철제 바탕부나 이런 데는 다 칠할 수 있다. 그런데 항상 유성 페인트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알칼리성 바탕의 부적합하고, 이 알칼리성 바탕하고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 고온이나 고열을 받는 장소. 자, 여기에는 유성 페인트는 부적합합니다. 유성 페인트, 이 부적합한 곳은 바로 이 두 군데입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수성 페인트는 악효나 가세인, 물, 안료 등을 혼합하여 분말로 만든 것은 해반죽용 바르기에 사용된다 해서 맞죠? 해반죽이 알칼리성 바탕이죠. 알칼리성 바탕에는 수성 페인트를 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에나멜 레카는 유성 에나멜 페인트보다 도막은 얇으나 견고하고 기기적 성질도 우수해져. 닦으면 윤도 강택이 잘 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니쉬는 내구성이 크므로 옥외에 사용한 것이 적다다. 자, 이 바니쉬는 투명 도료죠. 투명 도료로서 내후성이 떨어지죠. 내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옥외용으로 부적합합니다. 옥외용으로 부적합한 것이 바니쉬예요. 그리고 목부, 나무 바탕에 적합도가 있는 무늬결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니쉬입니다. 그리고 5번에 페인트를 칠할 때 건조제를 너무 많이 넣으면 도막이 수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안료를 기름 바니쉬에 반죽한 것으로서 강택이 잘 나고 강인함에 주로 금속면에 적합한 돌은 에나멜 페인트죠. 에나멜. 그래서 이 에나멜 페인트는 기름 바니쉬하고 안료를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기름 바니쉬하고 안료. 이 바니쉬의 개념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안료하고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안료가 들어가면 불투명 도료가 돼요. 불투명 도료가 돼요. 그리고 얘는 도막도 견고, 강택도 좋습니다. 강택도 좋고. 근데 이 에나멜 페인트는 이 금속 바탕에 적합, 목부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금속 바탕에 적합도가 있습니다. 근데 레크보다는 건조 속도가 느리지만 유성 페인트보다는 건조 속도가 빠릅니다. 유성 페인트보다는 건조 속도가 빠릅니다. 건조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자, 기억을 간단히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 11번 징크로메이트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징크로메이트. 자, 보통 이 징크로메이트 도료칠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징크로메이트. 보통 목부 바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부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목부 바탕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 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방부제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부 바탕에는 뭐 유성 페인트라든지 뭐 바니쉬 이런 거 다 칠할 수 있죠. 유성 페인트도 칠할 수 있고 뭐 바니쉬 이런 거 칠할 수 있죠. 방부제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근데 목부 바탕에는 수성 페인트 칠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부가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이런 방부제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방부제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알루미늄 바탕 나오죠? 알루미늄 바탕에 이제 농막이 도료가 징크로메이트죠. 알루미늄 바탕은, 그래서 농막이 도료가 징크로메이트를 쓰죠. 징크로메이트.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철제 바탕에는 일반적으로, 농막이 도료가 철제 바탕은 보통 강명단을 많이 쓰죠. 강명단을 보통 철제 농막이 도료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콘크리트 바탕은 뭐 저것밖에 없죠. 수성 페인트 종류. 그래서 콘크리트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이 수성 페인트를 쓰죠. 아니면 에멜션 페인트, 합성 수지 페인트. 에멜션 페인트 같은 합성 수지 페인트 이런 걸 쓰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유성 페인트는 목재 내부 바탕에 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는 악교, 이건 한번 앞에 풀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통과하고요. 같은 문제네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도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의 에나멜 페인트는 보통 페인트보다 부착력이 좋고 도장면도 경관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2번에 강명단은 철제 농막이 도료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철제 농막이 도료가 강명단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는 채광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한다. 자, 이 페인트의 창고는, 이 도료의 창고, 페인트 창고, 이 도료 창고는 환기는 돼야 돼. 환기는 이루어지는 것이 때문에 환기는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휘발성들이 많기 때문에 채광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채광. 환기는 되도록 하고, 채광은 되면 안 됩니다. 채광. 환기는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채광이 되면 나중에 휘발성들이 많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안료는 무기 안료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안료는 색깔 내는 거죠. 전색하는. 그리고 5번의 유성 페인트의 건조는 건성류의 중화에 의해서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4번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밀봉해서 새거나 엎질이지 않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엎질이진 것은 방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내 주셔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2번에 건물 내 일부를 도료 저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 구조나 또는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 도료의 이 창고, 도료 창고는 전용 창고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전용 창고가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건물의 일부를 갖다가 도료 저장소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내하 구조나 이런 방화 구조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다른데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꼭 기준 잡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지붕과 천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재료로 한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지붕은 일단은 불연 재료로 하고요. 지붕은 불연 재료 써야 됩니다. 불연 재료로 하고요. 그리고 천장은 아예 설치를 안 합니다. 천장을 설치하게 되면요, 천장 내부에다 휘발성 가스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천장은 자체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깔아줘야 돼요. 휘발성 이런 것들이 재료들이 밑에 침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침투성이 없는 재료로 우리가 해주시고, 그다음에 5번,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 발화 우려가 있는 것은 도료 보관 창고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밖으로 꺼내서 소각을 꼭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재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도료의 이제 배합 비율 따졌을 때, 배합 비율은 항상 도료에서 뭐하고 뭐의 배합, 도료에서 배합 비율을 따졌을 때는, 배합 비율을 따졌을 때는 항상 우리가 질량비로 한다는 걸 기억해 두라 해서 질량비다. 그래서 용적비, 최적비가 아니라 질량비로 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목재 바탕, 목부 바탕에 이런 목재 바탕, 이 목부 바탕에 도관 등의 구멍 같은 게 있을 때 메우는 작업을 한다. 그것은 눈먹임이죠. 이 구멍에 도관 등의 이 구멍에 메우는 작업하는 것은 눈먹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같은, 콘크리트나 이런 모르타르에 이런 균열이나 이런 흠이 생겼을 때 균열 부분, 이런 것을 구멍이나 이런 게 나서 이걸 메우는 작업하는 것은 퍼티였죠. 퍼티라고 했고요. 그리고 착색하고 조색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했어요. 조색과 착색 개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조색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돌을 섞어서 제조하는 것이 조색이었죠. 조색은 여러 가지 돌을 혼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색을 얻는 것이 조색이고, 착색은 물체 바탕에 색깔을 착색제로서 착색하는 거죠. 물체 바탕에다가 색깔을 넣는 작업, 색깔을 넣는 것이 착색이고, 착색 개념이고, 조색하고 헷갈려서는 안 된다. 조색은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얻는 것이 조색 개념이었죠. 혼돈하지 않도록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장공사 분야 부분을 학습을 했고요. 올해는 도장공사가 이런 페인트 특성이나 이런 아니면 용어적인 측면이 출제가 안 되면 올해는 한 해 정도 아마 도장공사는 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장공사에 대해서 다뤘고, 다음 시간은 12장 이 적산 파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